뭐가 그렇게 재밌어?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동욱 씨는 휴대폰을 보면서 소년처럼 웃고 있었다. 아, 별거 아니야. 상우가 웃긴 사진을 보내줘서. 그때는 나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년 넘게 연애를 하고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는 좀 신경 쓰이긴 했다. 상우 씨를 포함해서 4명이 있는 단톡방은 거의 매일 무슨 대화를 주고받는 것 같았다. 남자들끼리 무슨 그렇게 할 이야기가 많을까 슬쩍 질투가 나기도 했다. 결국 나는 그 단톡방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었다. 아니 맨날 나 만나서도 톡방이 쉬질 않네.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아? 그냥 우리가 몇 달에 한 번 여행 가니까 그런 계획도 세우고 주식 정보도 주고받고 쓸데없는 농담하고 그러는 거지 뭐. 뭐야, 우리 자기 지금 질투하는 거야? 그래, 질투나. 나랑 있을 땐 나한테 집중 좀 해줘. 나의 볼멘 소리를 그는 귀여워하면서 알았다고 하더니 며칠 후 아예 톡방을 먼저 보여주었다. 봐봐. 별거 없지? 나 자기한테 떳떳한 사람이라고. 톡방은 그의 말처럼 경제 얘기가 오가기도 하고 연예인 뉴스를 전하는 시답잖은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를테면 톱스타 배우 이혼 얘기를 하며 결혼한 친구에게 상우 씨가 너도 이혼 안 당하게 조심해라라고 하면 결혼한 친구가 나야 늘 조심하고 있지. 그래서 이번 주 모임 나 못 나감. 에바야 해 정도의 이야기였다. 딱히 특별할 것은 없었다. 주로 남편은 크크크나 흐흐 웃는 리액션 담당이었다. 대화는 상우 씨가 주도하고 다른 친구들 역시 리액션을 하는 정도였다. 후루 위로 올라가면서 대충 웃다가 문득 사진과 동영상엔 무엇이 있나 보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주고받은 사진이나 동영상은 왜 하나도 없어? 그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면서 물었을 때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다. 아, 용량 때문에 나는 바로바로 삭제하거든. 그것은 이미 준비된 답변이었을까. 그러고 보면 대화 사이사이 뭔가 어색한 기운이 있기도 했다. 단톡방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주고받은 사진과 동영상은 어떤 것이었을까? 띄엄띄엄 삭제된 대화가 분명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든다. 이제야 그러한 의심이 든다. 아니, 거짓말이다. 실은 그 당시에도 느낌이 좀 안 좋긴 했다. 하지만 애써 모른 척했다. 그저 내 인생에 찾아온 행복 앞에 불안함이 드는 것뿐이라고 무시했다. 동욱 씨는 훤칠한 외모의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입사해 다니고 있는 건실한 청년이었다. 그에 비해 나는 고등학교 졸업 후 미용 기술을 배운 후 쭉 헤어 디자이너 일을 해오고 있었다. 그가 손님으로 샵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만나게 될 일은 없었을 것이다. 물론 나도 1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능력을 인정받고 부원장으로 제법 돈도 잘 벌고 있는 상황이긴 했다. 돈을 조금만 더 모아 헤어샵을 오픈할 계획도 있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에 비해 내 스펙이 좀 기울긴 했다. 처음엔 명문대도 대기업도 다 거짓말인가 싶을 정도였으니까. 어디 그뿐인가. 그의 부모님 역시 좋은 사람들 같았다. 두 사람이 좋다면 우리야 다 좋아요. 아버님은 인자한 얼굴로 그렇게 말해주셨다. 예쁜 손주 하나 본다면 소원이 없겠지만 그것도 둘이 결정할 일이죠. 동우가 네가 잘해야 해. 알지? 어머님 역시 따뜻하게 나를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셨다. 결혼 반대 같은 건 드라마에나 있는 일이구나. 교양 있는 어른이란 이렇게 아들의 사랑을 전적으로 응원해 주시는구나 싶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랑에 눈먼 내가 잘못 본 것이었을까? 아니 내가 눈먼 것이 단지 사랑뿐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언니가 본 그 영상 창우 오빠 휴대폰에서 봤어요. 헤어지기 2달 전에요. 허겁지겁 케이크 하나를 다 먹은 나를 기다려주던 슬비 씨가 그렇게 말을 꺼냈다. 헤어지기 2달 전에 봤다고? 그렇다면 동우 오빠가 보내줬더라고요. 까먹고 살았는데 집에서 USB를 찾았다면서요. 아, 내가 본 USB를 말하는 것이 분명했다. 사실 상우 오빠가 단톡방에 내 사진을 종종 보냈단 걸 안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걸 알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나도 참 바보 같죠. 헤어지기엔 6년 만난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슬비 씨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고 한다. 상우 씨가 보낸 사진은 자신이 수영복 입은 사진과 잠들어 있는 사진 정도였다. 어차피 수영복 사진은 본인의 인스타에도 올리는 사진이고 입 벌리고 자는 모습을 찍어 보내면서 자는 것도 섹시하고 귀여운 내 여친이라고 표현했다고.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했다고 한다. 물론 수영복 사진은 어쩐지 야한 영상의 주인공처럼 보였고 자는 사진은 상의를 입지 않은 채 찍힌 것이었다. 무엇보다 동의하지 않은 사진을 찍고 공유한 것이 불쾌했고 또한 불안했다. 슬비 씨는 상우 씨와 관계하는 영상도 찍은 적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영상은 절대 보낸 적 없다는 상우 씨의 말을 믿었다. 아니, 믿어야만 했다. 그래, 이 정도는 친한 친구끼리 장난으로 보낼 수 있는 거잖아?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 말하며 마음을 다잡았다고 했다. 진짜 바보였죠.
단톡방에서 내 모습을 보면서 낄낄대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해놓고 나 말고도 야한 사진들 주고받으면서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는 걸 뻔히 봐놓고도 쉽게 헤어지지 못하겠더라고요. 슬비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얼마 남지 않은 커피를 쪼르르 마셨다. 그래, 누구에게든 이별은 힘든 법이지. 그 넷 중 제일 활발하게 톡방에서 떠들던 게 누군지 알아요? 상우 오빠랑 동욱 오빠였어요. 나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분명 내가 본 동욱 씨의 휴대폰에서 그는 리액션만 보이고 있었는데 역시나 삭제된 말들이 많은 것일까. 둘은 경쟁하듯 야한 사진을 올리고 여자의 몸에 대해 품평했어요. 그건 옛날 휴대폰에 고스란히 기록이 남아있어요. 다른 오빠들이 결혼하고 한 오빠가 딸을 낳고 이제 이런 것 좀 그만 올리라고 한 이후에야 멈췄죠. 내 남편과 상우 씨가 그런 사람이라고?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었다. 슬비 씨는 상우 씨의 옛날 휴대폰을 며칠 동안 보고 또 봤다고 했다. 다 보고도 쉽사리 이별을 결정할 수 없었는데 바로 그 영상 때문에 결정하기가 쉬워졌다고 했다. 내가 본 판도라의 USB 속 바로 그 영상 말이다. 아니, 두 사람은 멈춘 게 아니라 둘만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된 거예요. 기억나냐며 동우 오빠가 보내준 영상. 그거 알아요? 그거 이미 판결까지 받은 사건인 거? 이건 또 무슨 소린가? 그렇다면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했다는 것인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 번호 검색하면 판결문도 볼 수 있어요. 2014-2570. 그걸 읽은 순간 다시는 상우 오빠를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시용일관 담담하게 말하던 슬비 씨였지만 그 말을 끝으로 컵을 드는 손은 사정없이 떨렸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컵을 다시 내려놓았다. 판결이 난 사건이라면 그럼 두 사람은 조사를 받고 차마 성범죄자라는 말도 교도소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다. 설마 형을 살고 나온 것일까? 잘난 두 사람의 부모님들이 변호사를 6명이나 썼어요. 피해자의 기억과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정확하지도 않다고, 증거도 없다고 집행유예로 결론 내렸어요. 찌르르. 어디가 아픈 건지 모르게 아파왔다. 위가 쪼이듯이 아픈 것도 같고 아랫배가 쇠꼬챙이에 찔린 것처럼 아픈 것도 같았다. 영상 속 의식 없던 여자의 얼굴이 생생하게 눈앞에 떠올랐다. 갑자기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것 같았다. 나는 슬비 씨에게 아무런 말도 못한 채 화장실로 달려갔다. 변기를 부여잡고 외백대며 마구 채워넣은 케이크와 주스를 토해냈다. 시큼한 냄새가 주변을 떠돌았다. 내 남편이 성범죄자라고. 시부모님도 그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상우 씨와 그 단톡방 친구들도 다 아는 일이라고. 그들은 모두 괜찮은 걸까? 정말 이 일이 아무렇지 않게 덮어놓고 지낼 수 있는 과거의 문제인 걸까? 나는 괜찮을 수 있을까? 세면대에서 입을 헹구고 뚜벅뚜벅 화장실을 나섰다. 나는 괜찮지 않았다. 절대로 덮어놓고 지나갈 수도 없었다. 남편과 제대로 마주봐야 했다.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부딪혀야 할 때였다.